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에 대한 내용, 지역, 강, 유적, 특징, 그리고 문자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계 4대 문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이집트 문명. 세 번째는 인더스 문명.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 문명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중국 문명까지 이 내용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각 지역의 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우리 강 내용 정리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그렇죠.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기도 했었죠. 인더스 문명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더스 강. 굉장히 쉽다고 했었죠. 인더스 강과 마지막 중국 문명은 창장강 또는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하기도 했던 창장강과 그리고 황허강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문자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는요. 쇠기 문자. 이집트 문명은 그렇죠. 상형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림 문자라고 하기도 했어요. 상형 또는 그림 문자. 인더스 문명 또한 상형 문자 또는 그림 문자라고 하기도 했었다. 마지막 중국 문명은 어떤 문자를 사용했었나요? 그렇죠. 중국 문명은요. 우리가 거북이의 등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요. 점을 치게 됩니다. 점을 치게 됐더니 그것을 바로 그렇죠. 갑골문이라고 해서요. 갑골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갑골 문자의 특징을 하나만 더 보자면요. 갑골 문자는 나중에 그렇죠. 한자의 유래가 됩니다. 갑골 문자의 유래가 한자이구나. 아니, 한자의 유래가 갑골 문자이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적. 특별한 유적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유적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바로 뭐였나요? 그렇죠.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지구라트라는 신전은요, 누가 건설을 하게 되었나요? 다시, 지구라트라는 신전은요,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구라트는, 맞아, 수메르인.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수메르인이 세운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에서는 되게 유명한 거 있었죠? 사자의 선화 또는 스핑크스 또는 피라미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세 번째, 인더스 문명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두 가지 있었죠? 제가 그림까지 해드렸던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계획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라파 그리고 모헨조다로예요. 모헨조다로. 자, 그리고 중국 문명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중국 문명에서는 제가 수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당나라의 수도는 은 또는 은허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을 허라고 얘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징과 그리고 약간 제도적인 특징, 그리고 계급적인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트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우리가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요. 지형이 개방적이었다는 거. 개방적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요. 국가가 자주 바뀌었다고 했었죠? 다음 이집트 문명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요. 우리가 배세적이었어요. 막 사막이랑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배세적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오래오래 갔다. 배쇄적 지형. 얘는 그래서 침입이 많았고 침입이 없었다. 인더스 문명에 대한 내용은요. 인더스 문명은 우리가 아리아인이
아리아인이 어떤 아시아에서 내려왔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에서 카스트 제도와 그리고 그렇죠. 카스트 제도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스트 제도가 뭐였나요? 그렇죠. 아리아인들이 만든 제도였습니다. 아리아인들이 만든 제도로서 맨 위에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맨 밑에 아예 들지도 못하는 게 그 제도에 들지도 못했던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브라만교가 있었죠. 브라만교. 자, 브라만교는요, 어떠한 것으로 아무도 모르게 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권력을 내세우려고 배다경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 중국 문명에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 문명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봉건제도라고 했었죠. 왕이, 아보카도 제가 생각하라 했었습니다.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건 중앙. 그리고 그 주변에는 왕이 혈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후들이 이렇게 다스리게 된 것이죠. 봉건제도. 그래서 여기 아보카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표만 기억하고 있으셔도 시험에 진짜 못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여기서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라트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폐쇄적 지형은 어디, 주변이 어떤 적으로 폐쇄가 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만 정리를 해드린 것이지 내용은 요것만 이 키워드로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요, 여러분 진짜 상위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미있었던 세계 4대 문명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 세계 4대 문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죠. 농경, 청동기, 그리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농경, 청동기, 그리고 문자. 정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 테고요. 이번 시간에서 질문이 있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 내용도 함께 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